네,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 솔수염한수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키워드 강의고요. 빨리 저번보다 평소 강의보다 좀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바로 이어서 솔수염한수 18에서 28mm 뭘까요? 그렇죠. 형특입니다. 형태 및 특성 나오고 매개충. 자, 무슨 매개충이길래 그럴까요? 그쵸. 얘도 마찬가지로 형특인데 소나무 재선충병. 소나무 재선충병의 매개충이기 때문에 뭐 문제해충으로 취급된다. 이런 말 쓰셔도 되시고, 아니면 이 해충이 주는 직접적인 피해는 크지 않으나 소나무 재선충의 매개충이기 때문에 뭐 문제해충으로 취급된다. 이런 식으로 써도 되시고요. 다음 목설입니다. 목설과 이제 요거 한 개씩 산란. 요건 뭘까요? 그렇죠. 피해 증상 및 진단입니다. 피진, 피해 증상 및 진단. 자, 목설을 배출합니다. 수피와 목질부 사이에 이제 목설을 배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냥 목설을 배출한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목설을 배출할 수밖에 없죠. 하늘소 같은 건 천공성 입출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한 개씩 산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까요? 그쵸. 여긴 소수점 하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컷 성충이 한 개씩 산란입니다. 알을 한 개씩 산란하는데 조금 더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자면은 3mm씩 2% 수피를 뜯어냅니다. 수피를 3mm 뜯어내고 한 개씩 산란해내는데 한 마리에 평균 100개 알을 낳습니다. 굉장히 많이 낳죠. 자, 다시 한번. 자, 피해 증상 및 진단, 솔수염 하늘소, 목설 배출하고요. 하늘소기 때문에. 두 번째, 암컷 성충은 수피 3mm를 뜯어내고 한 개씩 알을 살려냅니다. 그래서 총 한 마리에 100개 알을 낳습니다. 자, 이렇게 알으시고. 56도, 60도, 이건 뭘까요? 그렇죠. 방제법입니다. 티아랑 클로. 그렇죠. 이것도 말씀드렸죠. 방제죠. 하지만 위에는 물리적 방제고, 밑에는 화학적 방제입니다. 자, 물리적 방제. 56도에서 몇 분? 30분. 60도에서 몇 분? 1분 바로 엄청 줄어듭니다. 1분. 30분. 56도에서 30분. 60도에서 1분 열 처리해주고요. 자, 하나 더 추가로 하자면은 함수율, 목재 함수율을 19% 이하로 해주면 됩니다. 건조시켜주면은 그러면은 이제 재선수병 없어지고요. 자, 우화 채성기도 나올 수 있어요. 우화 채성기. 그거는 이제 생활사 부분인데 우화 채성기는 이제 6월 중하순입니다. 근데 이런 거 안 적은 이유가 1년에 몇 회 발생하고 뭐로 활동하고 1년에 1회 발생하고 유충으로 활동하죠. 솔수염 하늘수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생활사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1차 필기 사실 합격하신 분이라면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다루진 않았어요. 우린 키워드로 문장을 만들어내야 되는 지금 시험이기 때문에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티아랑 클로 뭐라고 했어요? 티아클로프리드랑 그리고 또 클로티아니딘. 그렇죠. 뭐였어요? 액상수화제. 액상수 살포하고 그리고 성충이 우아하기 전에는 이것도 사실 있어요. 티아메톡삼. 좀 더 들어가면은 티아메톡삼 얘는 분산성 액제입니다. 분산성 액제. 이렇게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얘는 특이하게 솔수염 하늘수 지금 시간 많이 드는 이유가 정말 중요한 해충이기 때문입니다. 자, 생물적 방제 방법이 이제 나왔는데 이 가시고치벌이랑 개미침벌 이 기생성 천적이에요. 솔수염 하늘수의 기생성 천적.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씀 만드시면 됩니다. 기생성 천적인 가시고치벌과 개미침벌을 보호한다. 보호한다. 이렇게 적어가시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이제 솔수염 하늘수 같은 경우도 이제 결론 부분을 쓰시잖아요. 결론 부분 쓰실 때 솔수염 하늘수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해충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정말 문제가 많이 되는 그 소나무 재선충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기시고 결론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자, 북방수염 하늘수인데 북방수염 하늘수
웬만한 거 다 솔수염 함수랑 같습니다. 웬만한 거는 솔수염이랑 같아요. 하지만 이 위에 부분만 다르거든요. 자, 봅시다. 아까 솔수염 함수 몇에서 몇에서 18에서 28이었죠. 약간 욕입니다. 18에서 28 욕이라고 생각하세요. 솔수염 함수로. 자, 근데 북방수염 함수는 11에서 20. 솔수염 함수보다 조금 작고요. 그리고 추운 지역에서 나오고요. 5월 중순 5화 최성기고 나머지는 솔수염 함수와 동일. 뭔지 알겠죠? 형태 및 특성, 피해 증상 및 아까 진단 다 똑같은데 얘 뭐라고요? 11에서 20mm 좀 작고 추운 지역에서 나오고 우하 체성기 5월 중순입니다. 나머지 수소염 수랑 동일하고요. 얘는 바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갈색 날개 매미충 나왔어요. 갈색 날개 매미충. 갈색 날개 매미충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얘는 외래충인데 2010년 외래충. 2010년에 중국에서 유입됐어요. 중국. 그래서 유입된 외래충이고, 자,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밀랍물질, 그리고 보호색. 요런 거 어디에 뜰까요? 요런 거, 일단 형특에 넣었는데, 사실 뭐, 밀랍물질도 그렇고, 이제 보호색도 그렇고, 피해 증상 및 진단에 넣어도 돼요. 되는데, 그건 이제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제가 형태 및 특성과 피해 및 증상, 지금 요거 가지산란과 그리고 왁스물질과 감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해 증상 및 진단인데, 제가 여기 두 개 나눈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너무 적어요. 해충의 국명, 학명 쓰고, 이거 처음 한번 볼까요? 여기 해충의 국명하면 쓰고, 가해기주, 가해형태 쓰고, 요거까지 사실 한 줄이면 씁니다, 다. 근데 형태 및 특성과 피해 이걸 나누지 않으면은 사실 좀 분량이 줄어든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피해 증상 및 진단에 사실 이런 부분은 쓸 수가 없어요. 뭐 2010년 중국에서 유입된 외래충이다. 그걸 여기다 쓸기엔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형태 및 특성, 이 피해 증상 및 진단에 약간 들어가기 애매한 것들 그런 걸 이제 형태 및 특성에 넣어준 겁니다. 제가 그렇게 했을 뿐이지 제가 이거 처음에 서술형 강의 썼던 것처럼 좀 자신의 답과 좀 다르다. 자신이 정리한 것과 다르다 하시면은 그 방법대로 가세요. 그게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저는 이거 제가 좋아하는 방식이고, 제가 강의하기 좋은 방식이기 때문에 그걸 선택해서 한 거고요. 어찌됐건 간에, 자, 갈색나무 매미충 한번 볼게요. 형태 및 특성, 밀랍물질로 덮여 있습니다. 밀랍물질을 부채처럼 사실 펼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약충의 항문에서 나와요, 항문. 약충이 밀랍물질을 펼친다 이렇게 간단하게 써도 되는데 좀 더 세심하게 약충은 항문을 중심으로 흰색 또는 노란색 밀랍물질을 부채처럼 펼친다. 이렇게 적으시면 가장 좋죠. 베스트죠. 자, 다음 보호색입니다. 보호색. 자, 뭐가 보호색일까요? 보통 이제 성충의 날개입니다. 성충의 날개 색깔이 나무 가지색이랑 좀 비슷한 색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색을 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가지에 산란합니다. 이 같은 경우도. 가지에 산란해서 알을 이렇게 낳죠. 알을 보이죠. 자, 두 번째. 왁스물질과 감로를 합니다. 얘 같은 경우도 이제 수액을 빨아먹는 흡수성 해충인데 왁스물질과 감로를 분비해요. 이 매미충 애들 1차 필기에서 보셨겠지만 매미충 애들이 특징이 감로를 분비합니다. 감로 분비. 얘는 또 뭐 가지고 있어요? 여과실이라고 해서 그 소화기관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감로를 분비하는 이런 애들 매미충 애들. 그래서 왁스물질과 감로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거를 말할 수 있어요. 왁스물질과 감로는. 자, 첫 번째 뭐 있을까요? 미관 손상. 왁스물질과 감로로 인해서 미관이 손상된다. 첫 번째 나올 수 있고 두 번째 그을음병. 왁스물질과 감로로 인해서 잎이 지저분하게 돼서 미관도 손상될 수 있을 뿐만 아니고 잎에 그을음병이 발생할 수 있다. 왁스물질과 감로는 그을병 발생시킬 수 있잖아요. 자, 그렇게 되고 방제 방법에서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서 얘는 끈끈이 트랩으로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포식성 천적 보통은 무당벌레, 풀잠자리 이렇게 있었는데 갈색날개 매미충은 이게 없고 거미류만 보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0년 이 외래충 같은 경우에는 굳이 들어가야 된다면 이쪽에 형태 및 특성이나 아니면은 결론에 넣어주면 좋아요. 이런 부분은. 일단 알고 계시는 거 다 넣으셔요. 그냥. 자, 다음 미국 선녀벌레입니다. 미국 선녀벌레 얘도 똑같죠. 얘는 2009년에 나온 애입니다.
9년 외래중이고요.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광식성입니다. 얘는 처음으로 나왔죠, 지금. 원래 저희가 기주나 가해 분류는 잘 안 나왔는데 얘 같은 경우는 기주 쪽에 이 광식성을 적어주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얘는 수목 약 100여 종을 가해하거든요. 수목 100여 종을 가해하기 때문에 광식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기주 쪽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시고, 자, 왁스선 뭘까요? 형특입니다. 형특. 형태 및 특성. 점피면 비행 능력. 형태 및 특성이겠죠. 왁스무지가 감로. 이거 뭐겠어요? 그쵸. 피해 증상 및 진단. 자, 형태 및 특성. 얘는 모든 부위가 왁스선으로 덮여 있어요. 모든 부위가 왁스선으로 덮여 있고, 그리고 점프 및 비행 능력. 이거 뭐겠어요? 점프 및 비행 능력이 좋아서 쉽게 다른 기주로 옮겨갈 수 있어요. 옮겨갈 수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래 이 부분 형태 및 특성에 넣어줄 수도 있고 결론에 써주실 수도 있고요. 왁스물질 감로 아까도 말씀드렸죠. 얘도 피해 증상 및 진단인데 왁스물질 감정으로 인해서 미관 손상될 수 있고 그름병 유발될 수 있다고 했어요. 얘도 똑같이 거미류만 보호해주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가지에다가 얘도 알을 낳거든요. 가지에다가 알을 낳는데 그래서 가지를 소각하거나 땅에 묻는다. 요 물리적 방제를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주홍날개 꽃매미죠. 주홍날개 꽃매미. 주홍날개 꽃매미는 정말 저희 많이 발생되죠. 현실에 정말 많죠. 저희 지금 다니는데. 자, 얘도 똑같이 광식성입니다. 얘도 기주 부분 광식성. 자, 1에서 3령충, 4령충 이렇게 두 개로 나눴네요. 두 개가 형특입니다. 형태 및 특성. 1에서 3령충은 제가 사진 보셨겠지만 이런 검은 데에다가 이렇게 반점이 있어요. 흰 반점이. 검은 배경에 흰 반점. 이게 1에서 3령충. 그리고 4령충 이유는 붉은색을 나타냅니다. 붉은색. 붉은색을 이렇게 나타내고 날개딱지가 생겨요. 날개딱지가 이런 식으로 생겨요. 이렇게. 이게 4령충 이후. 이렇게 1회 3령충 이게 흑색깔 배경에 흰색 반점이 있고요. 4령충 이후부터는 이제 붉은색이 나타나고 날개딱지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도 써주셔도 됩니다. 이게 주홍날개 꽃매미도 그렇고 미국 선녀번들에도 그렇고 주홍날개 꽃매미는 이제 2006년 외래충이거든요. 2006년 외래충인데 이거 마찬가지 형태 특성은 가셔도 되시고 그리고 결론 가셔도 되시고요. 그리고 얘는 토착화에 성공한 종이에요. 토착화에 성공했어요. 요런 부분 형태 및 특성이 또 넣어주셔도 되고요. 토착화에 성공한 거. 굉장히 지금 저희 나라에 많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뭐 밀도 억제 요인이 제거되더라도 얘는 계속 있는 이런 애니까. 다음 흡즙 보겠습니다. 흡즙이랑 배설물 수행 유출인데 이거 피해 증상 및 진단에 속할 수 있겠죠. 얘도 흡즙성 해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뭐 성충과 약충, 얘도 성충과 약충이 흡즙을 합니다. 성충과 약충이 나무의 즙액을 흡즙해서 뭐 나무의 수세를 약화시킨다. 성충과 약충이 흡즙을 해서 수세를 약화시킨다. 이렇게 적으셔도 되시고 또는 이게 두 번째 배설물과 수행 욕출로 인해서 또 뭐 있을 수 있겠어요? 그름병 있을 수 있고 미관 생길 수 있고요. 미관 손상. 요거를 이제 문장을 만드는 것은 이제 자기가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하나가 더 있는데 얘는 산란시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피해 증상 및 진단입니다. 산란시 알을 평행으로 놔요. 평행. 특이한 부분이죠. 여기에 나셔도 되고 사실 여기에 드셔도 돼요. 산란시 알을 평행하게 놓는다. 이걸 일단 알고 계시면은 배치하는 건 자기 몫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 이렇게 중요한 사실 일상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애들도 시험에 많이 나올 거예요. 예. 얘도 좀 유력 후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유력 후보들이 이수에 있긴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진짜 중요한 놈 나왔죠. 중요한 놈. 복숭아 명나방. 복숭아 명나방은 실제로 이게 너무 피해가 많아요. 피해가 많고 문제도 많이 되고
그래서 왜 시험에 안 나왔나 지금 좀 의아할 정도로 시험에 곧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복숭아면나방. 복숭아면나방 계속 기주 먼저 한번 봐볼게요. 기주가 얘는 침엽수용도 있고 화릅수용 이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근데 특히 밤나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다 밤나무고 침엽수용과 화렵수용 나눠져서 가해를 하기도 합니다. 자, 얘 형태 및 특성. 점이 있고 그리고 그렇죠. 밤의 조생종에 피해를 많이 주고 그리고 형태는 날개 있겠죠 이게 당연히 점이 형충 전신의 날개에 스물역에 검은 점이 있다. 제가 저번에 설명할 때는 선명하게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냈네요. 이런 뭐 부사절 이런 뭐 형용사 같은 경우도 이게 써주시면 돼요. 중간중간에 써주시면은 어쨌든 좀 길게 늘렸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이용하시면 좋고요. 자, 신초의 거미줄이라든지 배설물은 그럼 뭐겠어요? 거미줄 보이는 거, 배설물 보이는 거잖아요. 그쵸? 우리 피해 증상 및 진단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병징 표징이라고 했어요. 자, 신초에 거미줄로 집을 짓고 잎을 식게 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신초에 거미줄을 만들어서 잎을 식게 한다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더 정확한 거는 유충이 신초에 거미줄로 집을 짓고 잎을 식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자, 배설물 뭡니까? 이거 1차 때 많이 나왔죠. 얘는 가해할 때 가해 부위에 배설물 붙여놔요. 배설물을. 가해 부위에 배설물을 붙여 놓는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 가해 부위에 배설물을 붙여 놓아 눈에 잘 띈다. 이렇게 보셔도 되시고 가해 부위에 배설물 붙여 놓아 눈에 잘 띄고 뭐 미관상 좋지 않다.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되시고요. 팩트라면은 길면 길수록 좋겠죠, 사실은. 자, 다음 벚나무 사양하는 수 보겠습니다. 벚나무 사양하는 수. 벚나무 사양하는 수는 제가 실제로 실무할 때도 얘가 좀 문제가 많이 돼요. 2년에 한 번씩 발생하는데 진짜 2년에 한 번씩 나옵니다. 신기할 정도로. 그래서 피해를 주고 가요, 항상. 한 몇 개씩은 벚나무를 다 죽여놓고 가더라고요. 자, 봅시다. 사양하는 수. 첫 번째, 녹어수인데 왜 녹어수냐면은 이것도 기주입니다. 기주. 녹어수에 많이 발생해요. 기주도 해도 되고 얘는 형태 및 특성에 들어가도 되고요. 형특에. 녹어수에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녹어수 중에서도 벚나무겠죠. 벚나무. 그 중에서도 왕벗입니다. 그 중에서 왕벗에 많이 발생하고 쇠약한 나무에 많이 발생해요. 녹어수가 어떻게 보면 좀 쇠약하다고 볼 수 있는데 쇠약한 나무, 수세가 나쁜 나무, 쇠약한 나무, 수세가 나쁜 나무에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 요걸 잘 조합하셔서 쓰시면 한 2줄 정도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 선홍색띠입니다. 얘는 보신 분 아마 많으실 텐데 목 쪽에 이렇게 선홍색의 띠가 있어요. 선홍색 모양의 울퉁불퉁한 목도리형 띠가 있는데 자, 어떻게 붙여서 쓰냐면은 앞가슴에 있거든요. 그게 앞가슴에 선홍색의 울퉁불퉁한 목도리형 띠를 두르고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형태에서 가장 이제 정확히 설명한 거고 선홍색의 띠를 두르고 있다. 이 정도만 해도 되고요. 틀린 소리는 아니잖아요. 맞는 소리니까. 그래가지고 자, 그리고 이제 사람이나 이제 물체가 닿으면은 이런 사양향을 내뿜습니다. 그걸 또 문장으로 이어서 쓰시면 됩니다. 성충의 몸에 사람의 손이나 물체가 닿으면 사양향을 발산한다. 또는 은은한 사양향을 발산한다. 이런 말 쓰셔주시면 좋고요. 여기까지 형태 및 특성. 형태, 배설물과 수지, 교미 뭐겠어요? 보이는 거잖아요, 지금. 그쵸? 피해 증상 및 진단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외부로 백색의 배설물과 수지를 배출함으로 발견이 용이하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식지 주변에 교미하고 있는 걸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어요. 거의 혼자가 아니고 2명이 붙어 있는 놈들을 이제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항상 붙어 있는데, 그럼 교미하는 걸 많이 볼 수 있다. 그래서, 바로 진단해낼 수 있고요. 이 같은 경우 뭐 특이한 점이라고 하면 볼 수 있는데, 2년에 2년에 1회 발생하고, 그리고 얘도 만약에, 자, 문제 하나 낼게요. 얘 물리적 방제 뭐라고 쓰실 겁니까? 물리적 방제. 제가 힌트 드리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 그냥 죽이는 거예요, 잡아 죽이는 방법. 근데, 시험 볼 때 그냥 잡아 죽인다 이렇게 쓰실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 길게 좀 미사오구도 사용해서 길게 늘어뜨리면 좋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대형 곤충이에요. 대형 곤충. 굉장히 큽니다. 진짜 실제로 보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대형 곤충이며 눈에 쉽게 띄므로 보는 즉시 잡아 죽인다. 이런 식으로 늘려서 쓰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뭐 있겠어요? 하늘수 종류는 끈끈이 롤트랩 다 돼요. 끈끈이 롤트랩 써주시면 되고 또 뭐 있습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번식처인 피해목이나 그리고 고사목을 제거하여 소각한다. 이런 말 써주시면 좋죠. 이렇게 세 가지나 쓸 수 있어요. 물리적 방제에만 세 가지 쓸 수 있어요. 좋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살짝만 지우고 대충 지울게요. 어차피 이따가 빨리 넘어갈 거니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잣나무 넓적 잎벌입니다. 잣나무 넓적 잎벌인데 잣나무 넓적 잎벌 혹시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사진 보신 분 아실 텐데 이제 몸은 검은색이고 이게 노랑 무늬가 좀 있어요. 그걸 적어주시면 됩니다. 몸은 검은색이고 이제 뭐 머리나 가슴에 노랑 무늬가 있다. 이건 적어주시면 되시고 얘는 좀 특이한 점이 20년 된 이상. 자, 얘 이름 뭐예요? 잣나무 넓적 잎벌이죠. 그럼 20년 된 이상 당연히 잣나무겠죠, 잣나무. 20년 된 이상, 20년생 이상 잣나물인 밀센 인분에 발생되므로 자, 이렇게 20년 넘은 애들은 잣을 생산을 많이 하는데 잣생산에 피해를 많이 주는 거죠. 피해를 준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좋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이런 특징도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1990년대까지 피해가 심했었는데 점차 감소하고 있어요. 점차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점차 떨어져서 요즘에 피해를 볼 수 없다. 근데 뭐 예를 들어 결론에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1990년도에는 피해가 이제 상당했지만 현재는 여러 방제법을 통해서 잘 발생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밀도 억제 요인이 제거되면 언제든지 다시 대발생할 수 있으므로 뭐 각별히 유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세 번째 볼게요. 입, 기부, 실. 무슨 뜻일까요? 자, 그냥 이어서 봅시다. 입, 기부에 실을 토합니다. 입, 기부에 실을 토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잎이 이렇게 있어요. 입, 기부가 여기잖아요. 이쪽에 이제 실을 토해서 이렇게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잎을 묶어 집을 짓고 그 속에서 가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아니면은 그냥 간단하게 잎 기부에 실을 토하여 잎을 가야 한다. 이런 식으로라도 잎 기부 실은 이제 가져가는 말입니다. 단목인데 단목 X라고 기억하는 게 더 나을 거예요. 단목으로 시제된 잣나무에서는 피해 발견이 어렵습니다. 단목은 어렵고 뭐 잣나무 림 이런 데서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자, 지표를 비닐로 피복한다. 왜 그러냐면은 얘 같은 경우에도 생활사 쪽 보시면은 자, 이 피복하는 거 이 방제법이죠. 이거 안 했네요. 이거 아까 전에. 이건 뭐겠어요? 그쵸? 피해 증상 및 진단이고 여기는 형태 및 특성이죠. 이거 항상 가져가셔야 돼요. 이거 뭐가 어딘지. 자, 지표를 비닐로 피복하라고 하는데 그 왜 그러냐면 얘 생활사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얘가 1년에 1회 발생하고 흙 속에서 유충으로 활동합니다. 유충. 잎벌류는 다 유충이죠. 자, 흙 속에서 유충으로 활동을 하는데 유충 활동하고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 올라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표를 비닐로 피복하는 겁니다. 이거는 물리적 방제에 속하고요. 자, 클로르플루아 주름. 벤조일우레아계죠. 벤조일우레아계. 자, 4000배. 화학적 방제입니다. 자, 좀 특이한 건데 생물적 방제 중에 얘는 두더지 있어요. 두더지가 천적이에요. 두더지랑 알존벌류, 벼룩존벌류를 보호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잣나무 넓적 잎벌이에요. 잣나무 넓적 잎벌입니다.
전나무 어쩌기 이빨. 자, 한번 지울게요. 잠나무 넓적이 펄이 그럽니다. 클로르플로아주론 4100 지표를 비밀로 피복한다. 단목에서 안 걸리고 잔나물 림에서 걸리고 잎 기부에 실을 토해서 그 잎을 모아가지고 집을 짓고 그 안에서 잎을 식혀한다. 또는 그냥 잎을 식혀한다. 20년 이상 잔나물 림에서 많이 발생하고 노랑무늬 검은 몸인데 뭐 머리와 가슴에 노랑무늬가 있다. 이 정도 천적 두저지 알좀멀류 이렇게 있다. 계속 보시면 됩니다. 계속 보시면 돼요. 그냥. 자, 뿌리옥 선충입니다. 제가 선충류는 원래 안 넣으려고 했었는데, 왜냐면 선충 자체가 작물에는 피해가 많지만, 식물에는 그렇게까지 피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도 혹시 가져왔어요. 혹시 몰라서, 선충은 또, 선충류에서는 이 뿌리옥 선충이 그나마 나올 만한 얘기 때문에 가져왔어요. 자, 첫 번째, 얘 같은 경우에는 화렵수. 화렵수에서 많이 발생하고, 내부 기생성 선충이에요. 내부 기생성 선충. 그 중에서도 고착성입니다. 고착성. 내부 기생성 선충 중에서도 고착성이에요. 고정된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자, 형태 및 특성 보겠습니다. 형태 및 특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피해 증상 및 진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방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지금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뿌리옥 생긴 거 보이는 거잖아요. 피해 증상 및 진단. 기생하는 거 피해 증상 및 진단. 따뜻한 지역에서 전체적으로 보는 거 형태 및 특성. 자웅이요. 얘도 형태 및 특성입니다. 자, 따뜻한 지역에서 많이 발생해요. 따뜻한 지역이나 이제 온실 이런 데서 많이 피해가 심하고요. 자, 자웅이형이기 때문에 수컷과 암컷이 나눠지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생각으로 잘 넘어가셔야 돼요. 암컷에서 피해가 심하다. 암컷에서 피해가 심하다. 저는 이게 잘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키워드로 잡은 겁니다. 얘네는 자웅이형이기 때문에 수컷과 암컷이 있는데 그 중에 암컷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피해 증상 및 진단 보겠습니다. 피해 증상 및 진단. 얘 뿌리옥 만들고요. 뿌리옥 만드는데 뿌리옥을 만든다. 이렇게 적으셔도 돼요. 적으셔도 팩트긴 하지만 간단하고 좋긴 하지만 간결하고 좀 늘려 쓰자고요. 뿌리가 비대해지는 뿌리옥이 형성된다. 적어도 이 정도는 써주자는 말입니다. 두 번째, 기생이라고 썼어요. 기생을 썼는데 제가 이제 정리한 자료에 보면은 뿌리옥의 형성은 기생당한 세포와 주변 세포들이 융합하고 핵분열을 거듭하여 거대세포로 변하며 거대세포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런 세포가 있었어요. 이런 세포들이 있었는데 하나의 세포가 기생을 당한 겁니다. 기생당한 세포는 이런 핵분열 이상을 보여가지고 주변 세포와 핵분열까지 해버려요. 핵분열을 해버리고 이 세포벽을 다 뜯고 핵분열을 해버리고 이렇게 커져버려요. 이렇게 엄청나게 커져버립니다. 이게 거대세포가 된 거예요. 이건. 그리고 이 거대세포가 생기면은 이 주변의 세포들이 세포 분열을 해야 돼. 이런 기작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포 분열 또 세포 분열 돼가지고 이렇게 커진다는 거.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본서에서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렇고요. 다음 이거를 다 쓰셔도 되시고 아니면은 뭐 거대세포가 생기고 거대세포 주변 조직이 세포 분열로 인해서 거대해진다.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바꿔 쓸 수 있죠. 뭐 거대세포가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초반부터 이제 그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생으로 잡았는데 거대세포라고 잡아 가셔도 문제는 크게 없을 것 같아요. 자, 방제 한번 보겠습니다. 방제. 얘는 물리적으로 태양열로 방제할 수 있어요. 태양열로 소독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살성충제. 요게 이제 살선충제입니다. 포스티아제이트 살선충제고, 메틸브로마이드는 훈증제예요. 훈증제. 메틸브로마이드는 훈증제입니다. 자, 이런 방법 있고, 경중적 방제 중에서는 윤작을 해라. 이런 것도 쓸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네요. 자, 일단 뿌리옥 성충까지 지금 했는데, 한 번만 좀 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빨리 쭉쭉쭉 한 3분 만에 훑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 번 보면 볼수록 좋잖아요. 잠시만요. 이걸 지우고. 그리고 혹시 저 댓글로 저한테 이제 공부할 자료를 주실 수 있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원칙상으로 저는 드리진 않습니다. 공부하는 자료를 드리진 않고, 일단 전 중요한 게 자신만의 요약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시면서, 물론 제 자료를 참고하시는 건 좋지만, 제 자료랑 똑같이 그렇게 요약을 하시고 가시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만의 공부 스타일이 있고,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있고, 자신이 이해를 잘할 수 있는 언어들이 있는데, 그것들 다 빼놓고 남 거를 따라간다는 거는 별로 그렇게 좋은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공부 방법에 의해서. 그리고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자, 이거 지우고 한번 빨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버전나무는 아니네요. 자, 솔수마늘수부터 한번 빨리 가볼게요. 자, 솔수마늘수 크기 10에서 28mm로 돼 있다. 자, 소나무 매개충이다. 소나무 재성충병의 매개충이므로 피해가 막심하다. 뭐 이런 부분. 목수를 배출한다. 이런 부분. 한 개씩 산란하는데 총 한 마리가 100개 정도 낳고 수피에 3mm 정도 뜯어낸다. 이런 부분이 있었죠. 이거 뭐야? 피해 증상 미친다. 요거 형태 및 특징. 이거 물리적 방제, 크로틸로 화학적 방제, 가시거종 개미침벌, 생물적 방제. 그렇죠. 세 개 다 나왔죠. 자, 북방수염마늘수. 수수마늘수랑 다 같은데, 수수마늘수 아까 욕이었죠? 18, 28, 욕이었는데, 자, 북방수염마늘수 11에서 20. 좀 더 수수마늘수보다 작다. 추운 지역에서 발생한다. 솔수마늘수보다는. 자, 5월 중순이니까, 이제 솔수마늘수가 6월 중순에 우하 채성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에는 솔수마늘수보다 한 달 더 빠르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네. 갈색나무 매미충. 밀랍물질, 이제 약충이 항문에서 밀랍물질을 부채처럼 펼친다. 뭐 이런 거 있었죠. 그리고 날개가 보호색. 성충 같은 경우 날개가 보호색 띄고 있다. 이런 거 형특이었죠. 형특. 가지에 산란하고 왁스물질과 감로. 이거 뭐예요? 피해 증상 및 진단이죠. 가지 산란함으로 물리적 방제는 가지 태우는 거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왁스물질과 감로함으로 인해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미관이랑 그을음병 생길 수 있다고 했었죠. 끈끈이트 랩트기가 갔었고, 보통 풀잠자리나 이제 무당벌레 추가로 있어야 되는데 얘는 거미류만 보호한다. 그리고 2010년 얘는 외래 해충 들어왔다. 이런 내용들. 자, 미국 선녀벌레 약 수목 100여 종 가해한다고 했었죠. 그 광식성이라고 볼 수 있고, 모든 부위에 왁스선이 있어요. 얘는 모든 부위에 왁스선이 있고, 점프 및 비행 능력이 좋아서 다른 기주로 옮겨갈 수 있다. 그렇죠. 요거는 형태 및 특성입니다. 자, 왁스와 관로물질 아까 미관이랑 또 그을음병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생물적 방제 중에 거미류 할 수 있고, 그리고 좀 힌트 잠깐 드리면은 화학적 방제, 외래충 중에서 화학적 방제는 대부분 다 페니트로티온으로 가능합니다. 페니트로티온. 페니트로티온으로 웬만하면 가능해요. 그것도 1000배. 1000배로 웬만하면 가능하다. 유제입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주옥날개꽃매미 광식성이고요. 그리고 1에서 3령충. 1에서 3령충은 뭐라고 했어요, 아까? 흑색의 몸에 흰색 점. 그렇죠. 그리고 4령충 이후에는 빨간색에다가 날개딱지 생기고, 오케이, 좋습니다. 형태 및 특성 가져갔고요. 배설물 수액 노출로 인해서 미간 손상되고 그을음병 나타낼 수 있고, 이제 성충과 약충이 흡집하여서 입을 가해한다. 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시고요. 다음, 자, 주옥날개꽃매미 2006년이죠. 복숭아묵나봐 굉장히 중요하고 밤에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 치명성과 활액성은 나눠지는데 특히 밤나무에 많이 발생하고 성충의 날개에 20개의 검은 점이 선명하게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써도 되고 밤 조생종에 특히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 형태 및 특성이고요. 자, 신초의 거미줄, 배설물 이거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피해 증상 및 진단. 신초에 거미줄을 짓고 입을 가해야 한다. 배설물 붙여놓아서 미간적으로 안 좋을 수 있고 아니면 배설물 붙여놓아서 지저분해진다. 이런 식으로. 키워드는 일단 가져가세요. 키워드는 꼭 가져가세요. 벚나무 사용하는 수, 노거수에 많이 발생하고 노거수 중에서도 벚나무, 그 중에서도 망벚나무에 많이 발생하고요. 쇠약한 나무에도 많이 발생하고요. 노거수, 쇠약한 나무. 자, 선홍색 띠를 가지고 있다. 그 앞 가슴 쪽에 울퉁불퉁한 선홍색 띠를 가지고 있었다고 했었죠. 사람이 만지거나 물체를 댔을 때 은은한 새향향을 품다고 했었고, 그리고 배설물과 수지를
밖으로 배출해서 지저분하게 보일 수 있고, 그리고 교미하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줘서 그런 모습들 많이 관찰할 수 있다. 이거는 피해 증상 및 진단이고, 선홍색띠랑 사양향은 형태 및 특성입니다. 정답은 사용을 했어. 자, 잣나무도 어쩌리 이뻐. 아까 얘도 검은색 문에 노랑문이 있다고 했었죠. 노랑문이 있었고 20년 이상 된 잣나무림에 많이 발생해서 자세 피해가 심하다고 했었죠. 잎 기부에 실을 토해가지고 집을 짓고 그 속에서 가해한다고 했었죠. 그 단목은 가해 안 하고 좀 많은 림에서 가해를 하고요. 그리고 지포를 얘는 흙 속에서 1년에 1회 발생하고 흙 속에서 유충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흙 속에서 올라올 때 이걸 비닐로 막는다고 했어요. 지표를 비닐로 피복한다. 그렇죠. 물리적 방지였고 클로로플루아주론 잠시만요. 이게 2100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4100이네요. 4100. 클로로플루아주론 벤주를 우레하게입니다. 4100을 1회 살포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시고 천적 특이합니다. 두더지랑 알존벌류 벼룩쭉멸로 이렇게 있습니다. 잣나무 너쩍 입버리고요. 마지막 뿌리옥선충 나옵니다. 뿌리옥선충 화렵수 그 중에서도 내부 기생성 선충 고착성입니다. 이게 고정돼 있다는 거고요. 따뜻한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수컷이랑 암컷이랑 따로 있는 자흉이형으로 암컷에 의해서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 암컷 피해 많고 이게 바로 형태 특성. 뿌리옥이랑 기생 이거 뭐였어요? 피해 증상 및 진단. 뿌리옥이 생기고 뿌리가 비대해지는 뿌리옥이 생기고 아까 기생 뭐였어요? 처음에 기생당한 세포가 그 주변으로 핵분열을 인해 가지고 합쳐지고 그게 거대세포가 되고 거대세포 주변의 세포들이 또 이렇게 세포분을 이뤄내 가지고 점점 커져서 혹이 엄청 커지고 막 갈라지고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자, 물리적 방제 태양열 주는 거 있고 포스티아제이트 뭡니까? 살선충 그리고 메틸브로마이드 훈증제 이렇게까지 화학적 방제 쓸 수 있고 경중적 방제는 뭐라고 했어요? 경중적 방제 윤작하라고 했죠? 윤작하라고 했습니다. 자, 요렇게 해충까지 알아봤는데 요 강의 같은 경우에 이제 좀 급하신 분들이 좀 몇 번 이어서 들으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키워드를 뭘로 잡아가실지 모르시겠는 분들 그런 분들 잘 잡아가시길 원하고 그래서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